네, 앞서 보신 대로 북한이 오늘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자, 북한이 오늘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발사를 시도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어떤 것이고 또 북한이 오늘 이것을 발사한 의도가 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거리 기준으로 보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예. 단거리 미사일은 주로 이제 1,500km까지가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네. 북한은 KN-02라고 하는 사거리 한 120km 정도 나가는 그 미사일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 300km 500km, 700km 나가는 스카드 B, C, D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게 사거리가 한 1,300km 정도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KN-02, KN-02 그다음에 스카드 노동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무수단은 한 3,000km 정도 나가는 그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네네. 여기서는 한 번도 실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예. 한 50기 정도 실전 배치했다라고 지금 북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KN-08 이것의 개량형인 KN-14 이게 이제 한 10,000km에서 12,000km 정도 나간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새벽에 쏜 것은 바로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 한 네. 3,000km 정도 가는 건데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이걸 쐈느냐 하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큰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얘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말 그대로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4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축포 성격이 강하고요. 이보다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북한의 외무상인 이수용이가 지금 미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소위 말하는 파리 기후 협정 거기에 서명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12일 정도 되면 아마 캐리 국무부 장관하고 조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여태껏 북한의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조약 체결을 위해서 무슨 외무상이 그 유엔을 방문하고 했던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이 만나는 것에 대비해서 이미 캐리 국무부 장관은 한마디 했어요. 며칠 전에 G7 외무부 장관 그 회담이 히로시마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캐리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언제라도 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면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 이거 우리 다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리 저는 이제 캐리 국무부 장관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보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한 것은 만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런 너희들 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어떻게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런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발사하지 않았느냐. 항상 발사는 다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김범인 특파원의 리포트도 보셨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KN-08 같은 걸로 이제 미 본토 대부분 타격할 수 있는 이거를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무수단은 중거리 미사일인 상황인데 일단은 한미 당국은 실패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패한 것으로 돌아갔다면은 결과적으로 북한한테는 그 좋은 게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이제 새로운 자동차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 새로 만들어서 바로 나옵니까? 수없이 실험하잖아요. 아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사실상 이 그 무수단 미사일은 처음으로 발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실패한 것조차도 성공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이것은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수단을 발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그 연료의 양을 줄이면
이게 3,000km까지 안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실패가 일어났는지 우선 모르는 거고요. 또 양을 줄이게 되면 얼마든지 거리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한 3,000km 정도 나가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지만 그 북한이 소위 말하는 그 국제 해사기구 IMO, 그다음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여기 통보를 해줘야 돼요. 왜 통보를 안 해주면 거기 날아가다가 비행기 민간 항공기도 맞출 수 있는 거고 예.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상선을 또 침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였지만 이것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이 여전히 미국한테 주는 함의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실패라고 보는 기준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죠. 성공을 했다면 어디를 목표지로 뒀는지도 이게 알고 이제 싶습니다. 그 사거리가 3,000이니까요. 딱 좋은 게 바로 괌입니다. 이게 괌이요. 사실상 이제 괌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다 배치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그 무력 도발이 일어나거나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바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는데 대부분의 전략 자산들이 괌에서 출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괌이 그게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1,300km짜리 노동 미사일을 사거리를 높이고 사거리를 줄여서 쐈거든요. 그래서 거기 떨어지는 곳이 아마 포항, 부산 이 정도 아마 떨어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예. 그 의미는 바로 미국의 그 외부 자산들, 미군들 정원 병력들, 미군의 무기 체계들이 그런 항구들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보여줬고요. 예. 오늘 이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목표 자체는 사거리가 3,000km이기 때문에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 본 대로 오늘이 이제 북한이 최대 기념일로 여기고 있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인데요. 북한의 매체들이 이제 총동원돼서 김일성 태양절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고 타전하고 있고 생일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이유와 그리고 북한 내에서 태양절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 어떤 학자들은 신정 체제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구분 안 되는 신정 체제. 그 신의 중심에 바로 김일성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봉건 체제라고 해요. 지금 보면 벌써 김정은 같으면 3대 2에서 옛날 봉건 시대처럼 지금 계속해서 세습되고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독재 체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신정 체제와 봉건 영주와 독재 체제가 결합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은 거의 뭐 신의 영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 탄생하신 날이죠. 이분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있으면 석가모니 탄생일이 옵니다. 그걸 석탄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을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거죠. 김정일이가 태어난 2월 16일인데요. 그래서 광명성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은 태양이 되었고 김정일은 이제 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상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우상화가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2012년도 4월 달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헌법 이름이 김일성 김정일 헌법입니다. 헌법의 이름이요. 김일성 김정일 헌법에 김일성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느냐 하면 조선민족은 김일성 민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이가 누구죠? 민족의 시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 불탄일이 다가오고 할수록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의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제 행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인 3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서 자기 중심으로 이 북한을 통치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양절이라고 봐야죠. 네, 태양절에 맞춰서 미사일을 쐈고 이제 창건일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네. 노동당 대회까지 있습니다. 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4월 25일이 이제 북한으로 보면은 군 창건일이고요. 예, 5월 예. 7일 날 이제 당대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일에 북한이 발사했던 무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액체 연료를 좀 줄여가지고 사거리를 줄였다든지 뭐 이러지 않고 정말 의도적으로 쐈는데 이게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창건일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5월 7일 날 당대회든 뭔가 김정은의 업적을 다시 내놓아야 되는데 네. 실패한 업적을 그대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선 오늘 쏘았던 무수단을 한 번 더 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패가 아니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실험을 해왔던 것은 이제 무수단까지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2개 남아 있어요. 네. KN-08, KN-14. 그 2개 중에 하나를 해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5차 핵실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 7일 이전까지가 가장 우리 한반도로서는 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위험한 시기고 그런 위험한 시기에 지금 국방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예의주시하고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한 2, 3주를 주시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말대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서리에이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꾸준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 내지는 5차 핵실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개의 큰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클까라고 좀 본다면 어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차 핵실험은요,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발표했듯이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이만 결심하면 5차 핵실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어제 해도 아무런 뭐 왜 갑자기 했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내일 해도 그게 뭐 준비가 안 돼서 뭐 내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준비는 다 됐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수단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무수단을 쏠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저는 볼 때 다음 주에 이수용 외무상하고 캐리 국무부 장관의 만남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 만남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만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들이 오고 갈 건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25일 이전이잖아요. 네. 25일이 당 창건 기념이니까 25일 이전 그리고 5월 7일 이전이니까 그것이 25일과 5월 7일 날 또다시 사이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다음 주 22일 날 캐리와 이수용 외무상 간의 만남. 만날지 안 만날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것이 그 뒤를 결정할 수 있는 크나큰 변수가 되지 않겠냐 그 생각해요. 두 사람의 만남에서 분위기가 좀 좋다면 그렇죠. 4월 25일과 5월 7일 사이가 조금 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만일에 지금 실패했는데요. 5월 7일 날은 뭔가는 내보여야 되고요. 어차피 실패는 지금 했다라고 만일 북한에서도 인정을 한다면 5월 7일 날 내보여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 22일 날 캐리 국무부 장관하고 이수용 외무상이 못 만나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뭔가는 김정은이가 다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보여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22일에 그 회담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회담의 내용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결정적인 변수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그렇죠. 같은 상황인데 네.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북한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북한이 러시아와 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은데 네. 먼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제해라 이런 식의 네.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네. 현재 관계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지금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몽골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추가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될 말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말에 방점을 두거든요. 그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에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앞에 말도 맞지만 그 앞에 맞는 말을 빌미로 해서 뒤에 거
소위 말해서 미국 보고 경고를 한 거죠.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 조업원들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제 중국이 북한 태양절 맞아서 있었던 국내 행사에 대표단 파견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집단 탈북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더 냉각 기류가 형성된 것인지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냉각 기류는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냉각 기류가 좀 많이 심화됐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고 그 우다웨이 그 육자회담 대표까지 북한으로 보냈는데 우다웨이 육자회담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실제로 미사일 발표했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으로는 3월 2일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3월 3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이 통과됐지만 이 중국이 해관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세관이죠. 세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품목들에 대해서 품목을 금지한다라고 내려보낸 것은 한국 시간으로 4월 5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이틀 있다가 그걸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사실상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데다가 예.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식당에 있는 우리 그 북한의 젊은 그 종업원들이 바로 탈북해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더더욱 사이가 안 좋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김일성의 그 생일 축하한다고 거기에 무슨 뭐 음악 단원들을 보내거나 미술 단원들을 보내거나 가서 공연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관계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표현이라도 좋고요. 육자회담에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동결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 어떤 언행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분간 좀 북중 관계는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뭔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 같은 게 있진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없죠. 만일 이제 그러려고 했으면 이번에 이제 초청을 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초청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중 북한 대상 간의 유이산의 그 사진도 있었거든요. 유이산이가 작년도에 북한에서 소위 말해서 그 노동당 창당 70주년 할 때 중국을 대표해서 서열 5위인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 사진이 쭉 붙어 있는데 그것까지 뗐단 말이죠. 며칠 전에.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열이 지금 나 있을 대로 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손을 중국한테 쉽사리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당분간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가 좀 악화를 걷는다. 이렇게 그렇죠. 좀 예상해 볼 수 네.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김현수 성신여대 국제정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